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일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죽을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진다. 그렇죠. 이에 자녀는 부모를 보살펴야겠다는 욕망이 절로 생긴다. 사회 전체 생산성이 좋지 않고 재산 형성이 어려운 국가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도움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 재산이 없으면 그렇죠. 자녀가 부모가 소비해야 할 대상을 구해줘야 되고, 고동이 불편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부모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재산이 있으면 좀 다르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는 시장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경우 통상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며 부모를 보살피게 되는데, 그에 따라 자녀가 책임져야 할 가족 수와 해야 할 일은 특정 시점에 대폭 증가하게 된다. 자녀를 보살펴야 할 기간과 부모를 보살펴야 할 기간이 겹치게 되면 그렇죠. 일도 대폭 늘어나고 비용도 대폭 늘어나겠죠. 그나마 부모가 노후 대비를 하여 재산이 충분히 있다면 자녀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돌보기만 하면 되니 자녀의 일은 대폭 감소하지만, 부모 재산이 아주 많으면 그래요. 거동이 불편한 부모 돌보는 일을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죠.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재산만 있으면 자녀의 일은 대폭 감소하겠죠. 부모가 노후 대비를 하지 않아 재산이 없으면 부모의 소비 대상까지 책임져야 하니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대폭 증가한다. 결국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자녀 역시 재산 형성이 쉽지 않게 된다. 가난이 대물림되게 된다. 재산 형성을 항상 장려해야지. 그래요. 재산 형성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대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책임지며 살기로 약속하고 실행한 순간부터 성립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성립된 순간 남성은 남편이 되고 여성은 아내가 된다. 그래요. 서로 섹스하는 관계라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건 아니죠. 서로 책임지며 살기로 약속을 해야 되죠. 그래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보통 10대 중후반에 사춘기가 도래하는데, 이때에는 성욕이 왕성해지며 섹스에 눈을 뜨게 되는 동시에 자손을 남겨야겠다는 욕망 또한 자연히 생긴다. 그렇죠. 성욕을 느끼게 되는데 또 그 성욕이 점점점 왕성해지죠. 어른이 되었다는 말을 철들었다고 말한다. 두 가지 욕망과 두 가지 의지, 두 가지 일이 확인되면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소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배우자를 얻어야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일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욕망이 생겨야 되고, 두 가지 욕망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되며, 실제로 그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철들었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이가 많다 해서 뭐 어른이 되고 철든 건 아니죠. 여전히 뭐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배우자를 얻어야겠다는 의지도 없을 수 있고, 철든 게 아니죠.
따라서 6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은 간단하다. 2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6가지를 다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욕망과 의지 없이 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욕망과 의지가 있으니 6가지가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욕망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추고자 하거나 기술을 익히고 있으면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이죠. 소득을 얻어 독립해야겠다는 욕망과 동시에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 그래요. 조건을 갖추는 것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죠. 어떤 직업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그래 뭐 자격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뭐 자격에도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스펙을 중시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통상 이제 기술을 중시하죠. 뭐 갈수록 그렇겠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게 그래요. 제도의 특성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한 한 개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얻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일이나 배우자를 찾는 일이라면 배우자를 얻어야겠다는 욕망이 생겼다. 또 배우자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 이러면 그와 관련된 욕망과 의지도 확인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든 남자는 성욕이 왕성해지고 10대 중반부터 점점 강해지고 통상 한 20대 내외로 절정에 이르죠. 왕성해지고 성욕을 해결하고자 방거리를 배회할 수도 있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장소를 찾아 드나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장소에서 남성은 마음에 드는 여성과 섹스하고자 온갖 가만히슬로 꼬드기고 여성은 마음에 드는 남성과 섹스하고자 눈꼬리치며 유인한다. 당장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없는데 왕성한 성욕을 억누를 수 없는 그래요. 남성이나 여성은 섹스하는 장소를 찾아들겠죠. 그런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만남의 장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떤 클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한 장소에서 만난 남녀는 통상 하룻밤 인연으로 끝나기 마련이지만 여러 번 섹스를 하더라도 서로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없기에 섹스했다고 하여 나를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 그래요. 오로지 성욕 해결이 목적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섹스하기 위해 결혼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배우자로 삼고 여자가 남자를 배우자로 삼는 것은 뭐 성욕과 연관이 있지만 그래요. 성욕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면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앞에서 다 얘기했죠. 반면에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나 배우자를 찾는 남녀를 중개하는 장소가 있기 마련이니 그러한 방법에 의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거나 배우자를 중개하는 장소를 찾으면 확실히 배우자를 얻어야겠다는 욕망과 의지가 생겼다. 어떻게 배우자를 찾느냐 봐라. 관습이 있다. 중개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찾느냐.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따지면서 찾는 거죠. 만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주변에 또 괜찮다 생각하고 직접 상대방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개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단순히 그래요. 섹스 파트너를 찾는 건 아니죠. 즉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의지는 배우자를 얻어야겠다는 욕망이나 의지와 다르며 하는 일을 보면 욕망과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중개인을 찾으면 확실히 배우자를 얻기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요. 연애를 하면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연애를 하면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래요. 근데 그 서로 만나는 어떤 방법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래요. 알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충분히 어떤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방식이나. 남편과 아내가 된 두 남녀 모두 자손을 남겨야 한다는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섹스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고자 섹스를 할 때에는 임신할 것을 두려워하고 임신하면 큰 근심에 빠지지만 자손을 남겨야 한다는 욕망이 강한 두 남녀는 임신을 목적으로 섹스하고 임신이 안 되면 큰 근심에 빠진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손을 남겨야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러면 근심에 빠지겠죠. 근데 어떤가요? 성욕을 해결하고자 섹스할 때는 임신할 것을 두려워하죠.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고면 그냥 또다시 이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섹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임무가 완수가 되면 자녀를 지니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커지며 자손을 잘 키워야겠다는 욕망이 절로 생기게 된다. 그렇죠. 욕망이 절로 생기게 된다. 절로 생긴다. 이러한 욕망에는 소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키우겠다는 욕망과 자녀를 대하는 자세인 거죠.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욕망이 있다. 자녀가 잘 살길 바라니까 그런 거죠. 독립해서. 자녀가 생기면 한 사람이 소비해야 할 몫이 더해졌으니 자연히 해야 할 일이 많아지지만 언급한 욕망을 지니면 잘 키워야 되겠다는 욕망을 지닌다 이 말이죠. 단순히 한 사람이 소비해야 할 몫 이상을 구해야 하니 할 일은 훨씬 많아진다. 한국에서 어떤가요? 특히 교육이 강조되는 한국에서는 잘 키워야겠다는 의지로 인해서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이죠. 많은 비용과 시간을 그래요. 부모가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지니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면 해야 할 일의 종류와 양이 감소하게 되고 남편 일과 아내 일이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 통상 부부는 가족의 일을 도맡는데 해야 할 일의 종류와 양이 많으면 분업을 통해서 해결한다. 과거엔 그렇죠. 시장이 없거나 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필요한 소비 대상을 부부가 전부 다 구해야 되죠. 이제는 다 설명했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식량도 직접 구해야 되고 요리도 직접 해야 되고 요리와 관련된 일도 그래 엄청나게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구매하면 해야 할 일이 대폭 줄어들죠.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식량을 사서 해결하면 되니까 식량 구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면 해야 할 일의 종류와 양이 감소하게 되고 남편 일과 아내의 일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죠.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특히 시장이 발전한 곳에서는 필요한 소비 대상 대부분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자녀를 돌보는 일 외에 해야 할 일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다 시장에서 구매하면 해결되니까 돈만 많으면 자녀를 돌보는 일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죠. 돈으로 돌보는 일을 거래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소비해야 할 대상을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시절에는 힘쓰는 일이나 밖에서 하는 일은 남편이 맡아서 했지만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돈만 잘 벌면 되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잘 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구별되던 관습은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잘 번다는 보장이 없죠.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현 시대에서 임신의 역할은 여전히 아내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임신과 관련된 일은 여성이 아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성은 안 되는 거니까. 문명이 더 발전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꼭 뱃속에서 그 아이를 키울 필요가 없는 미래가 도래하면 그래요. 임신은 이제 여자의 몫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공동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도 오겠죠. 남편만 돈 버는 가정에서 집안일은 오롯이 아내의 몫이고 아내가 돈 버는 가정에서 집안일은 오롯이 남편의 몫이다. 그렇죠. 남편만 돈 벌어요. 아내가 돈을 안 벌어요. 그럼 집안일은 분업의 원리가 적용돼서 아내의 몫이 되는 거죠. 아내가 돈 벌고 남편 돈 벌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일은 당연히 오롯이 남편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돈 버는 가정에서 집안일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의 일이 된다. 자연히 그렇게 되겠죠. 절로 관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곳에서는 자연히 남편의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남편의 지위가 아내의 지위보다 높고 아내의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아내의 지위가 남편의 지위보다 높다. 가정마다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나 지금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공동으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남편 일과 아내의 일이 구별되고 남편의 지위가 아내의 지위보다 높았지만 예전엔 그랬죠. 중요한 일은 남편이 하니까. 식량이 부족한 시대에는 식량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을 대부분이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지위가 높았죠. 집안일도 힘들다고 하지만 이제 그 일은 아내의 일로 분류되고 전시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여 남편의 일과 아내의 일의 구별이 대부분 사라졌고 제도적으로는 남편의 지위와 아내의 지위는 같아졌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내가 돈을 버는 가정에서는 아내의 지위가 높고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가정에서는 남편의 지위가 높죠. 가정마다 다르게 됐으니까 같아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